네, 안녕하십니까. 대전보건대 학생 여러분. 이번 시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기소개서, 우리 학과 맞춤형 자기소개서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응급구조사나 인명구조원에 대한 직무를 좀 살펴봤고, 성격의 장단점의 작성 방법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시간 구체적으로 성격의 장점과 단점, 작성한 사례를 분석해 봄으로써 여러분의 항목에 작성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의 장점은 눈치가 빠른 점과 적극적인 마인드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용돈을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처음 하는 일이지만 상황을 자세히 관찰하며 해야 할 일들을 빠르게 파악했습니다. 먼저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동선을 알아내고 손님들에게 필요한 것을 캐치하여 바로바로 서비스하였습니다. 또한 지치고 힘든 시간에도 다른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먼저 나서서 신속하게 처리하였습니다. 업무에 빠르게 적응하자 사장님께서는 칭찬을 해주시며 아르바이트 시간을 늘릴 수 있냐고도 물어보셨습니다. 저의 이러한 장점을 살려 앞으로도 업무 환경을 빠르게 파악하고 맡은 일을 완벽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할 것입니다. 반면에 저의 단점은 꼼꼼한 성격입니다. 이러한 성격 탓에 한 번 실수를 할 때가 있으면 스스로에게 자책하고 쓴소리를 많이 하는 편이고 위축이 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할 일을 미리 확인하고 실수하지 않도록 스스로 일을 찾아서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작성한 성격의 장점과 단점을 보면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저의 장점은 눈치가 빠르고 적극적인 마인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명구조원으로서 내가 어떠한 성격의 강점을 갖고 있는지를 빠른 눈치, 적극적 마인드 딱 두 가지로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빠른 눈치와 적극적 마인드를 형성하게 됐던 경험, 아르바이트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이러한 성격의 장점 탓에 내가 어떤 성과를 얻을 수 있었냐? 아르바이트 사장님으로부터 좀 더 일을 해주면 안 되겠느냐라는 권유까지 받았다는 성과까지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과를 통해서 내가 앞으로 이 업무에 어떤 식으로 내가 나의 장점을 적용해 보겠다라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매우 구조적으로 잘 쓰여진 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꼼꼼한 성격입니다. 그래서 이런 꼼꼼함이 한 번 실수를 하면 스스로에게 막 자책하고 위축되고 이런 불편한 점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런 단점을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라는 계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단점을 고치기 위해서 할 일을 미리 확인하고 실수하지 않도록 스스로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내가 이런 단점을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의 장점 한두 가지, 성격의 단점, 가능하면 장점과 좀 반대되는 측면에서 정확하게 분리되는 것을 경험과 함께 개선해야 되는 이유와 함께 작성했기 때문에 잘 쓴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 그렇다면 성격의 장단점 또 하나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장점은 타인의 말에 귀 기울이고 누군가 잘못을 지적하면 인정하고 고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적 어른들과 눈을 마주치지 못하였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친언니와 외식을 하던 중 사장님께서 음식을 시키는 저의 모습을 본 언니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는 다른 곳을 쳐다보면 안 된다, 잘못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이후 저는 언니의 말을 항상 생각하며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대화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저의 잘못된 습관을 누군가 알려주거나 제가 인지하면 바로바로 고치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이런 강점을 살려 업무를 수행할 때도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장점 아닙니까, 여러분?
고집 피우지 않고 내가 이것을 고쳐야 되겠다, 또는 누군가가 이런 부분은 좀 고쳐줬으면 좋겠어 라고 지적했을 때 그런 것들을 빨리 수용하고 내가 그것들을 적용한다. 그렇다면 여기서 조금 더 잘 쓰는 글이 될 수 있다면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내가 응급구조로서, 인명구조원으로서 더 필요한 것들을 선배님께서 얘기해 주신다면 제가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 이름만, 직무 이름만 하나 더 써주셔도 더 좋은 자소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반면에 저의 단점은 거절을 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회생활 시 제 일을 처리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에 이것을 제가 맡은 업무에 지장이 갈 수 있는 무리한 부탁에 대해서는 정말 저의 상황을 차분히 설명하고 정중히 거절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이렇게 거절을 못하는 게 앞으로 회사 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할 때 다른 일을 거절 못하다 보면 일이 계속 쌓일 거잖아요. 그런 불편사항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정리하려고 한다라는 포인트로 개선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이유와 그 방향성까지 얘기해 주면 거의 100점짜리 성격의 장단점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께서도 여러분의 성격의 장단점을 작성하실 때 지금 보여지는 사례와 같이 장점 하나, 단점 하나, 그런 장점을 발휘했던 구체적 방법, 그런 장점을 갖게 된 구체적 계기, 이건 형성했던 계기가 되는 거겠죠. 단점도 그렇게 맞춰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학창시절에 항목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학창시절에 작성에 대한 질문의 의도를 좀 설명을 드리면 지원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학창시절 어떤 공부와 활동과 기술을 익혔는지가 궁금하기 때문에 묻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런 걸 익혔다면 구체적으로 노력하고 준비한 과정을 이 사람이 설명할 수 있는지도 묻고 있습니다. 학창시절에 지원 직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공부나 활동이나 기술을 익혔다면 과연 그것이 어떻게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까지도 연결할 수 있다면 더욱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창시절이라는 항목만큼은 다른 어떤 성장과정이나 성격의 장단점의 항목보다도 여러분의 전문성, 여러분이 그 직무와 관련해서 무엇을 정말 배우고 경험했는지 확실한 여러분의 전문성을 보여줄 수 있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이런 질문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작성을 하시는 방향 또한 자신이 학창시절에 지원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을 학업과 경험과 기술 중에 한두 가지를 선택해서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학창시절에 이거 이런 거 다양한 거 했어요.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의 경험을 열거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이 직무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 있는 한두 가지의 경험을 했고 이런 경험을 통해서 어떤 점을 배웠으며 이러한 배운 점들이 당신 회사에서 이 업무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라는 방향으로 써주시는 것들이 훨씬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작성을 하실 때는 전공이라면 어떤 전공 과목을 배우고 어떤 내용을 배웠는지 그 전공과 내용을 써주시는 게 좋고, 경험이라면 실습이나 활동 위주로 쓰시는 게 좋은데 그때 실습이나 활동의 구체적 장소, 명칭, 자신의 역할, 내가 했던 수행 업무의 내용들을 써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이 그것을 통해서 어떤 기술을 배웠다면 구체적으로 이 기술을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는지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본인이 이러한 경험과 노력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입사 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스스로 연결하실 수 있다면 거의 만점에 가까운 학창시절의 작성 내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례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창시절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4주 동안의 응급실 동기 임상 실습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이론으로 배울 수 없었던 현장의 업무를 이해할 수 있었던 값진 경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임상 실습에서 실습생들은 환자 케이스를 만드는 과제를 수행하게 됩니다. 응급구조사로서 환자를 처치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 환자 케이스를 꼼꼼하고 정확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환자 케이스를 만들며 응급구조사 선생님들께 궁금한 것이 있으면 바로 질문하며 잘못된 것이 없는지 몇 번씩 확인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응급구조사 선생님은 저의 배움에 대한 열정,
실행력을 칭찬해 주시며 학예 실습도 한 번 더 오도록 권유해 주셨습니다. 저의 환자 케이스는 3학년을 대표해 학술지에 발표하게 되었고 수상을 하는 기쁨도 얻게 되었습니다. 자, 이 학창시절의 사례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렸죠. 학창시절은 그 어떤 부분보다 전문성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원하는 직무와 관련된 학업이나 경험이나 기술 위주로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학예 실습이라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는 사례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습 과정에서 업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 환자 케이스를 만들기 위해서 질문을 여러 가지 했었고 내가 혹시 모르는 것들이 있으면 많이 물어보면서 아주 자세히 내가 환자 케이스를 만들 수 있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나중에 학술 발표에서 정말로 성과를 낼 수 있게끔 발표를 하고 수상도 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했다. 따라서 마지막에 한 번 정도만 더 마무리를 한다면 내가 이렇게 응급구조사로서 도움이 되고 필요했던 경험을 했으니 이런 다양한 환자 케이스를 작성했던 방법을 토대로 실제 환자들을 만났을 때 이런 케이스 스터디에서 배운 점을 적용해봐서 한번 업무에 활용해 보겠습니다 라고 한 줄 정도 더 써주신다면 더없이 환상적인 잘 쓴 자소서로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다음의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대학교 휴학 시절 약국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약국에는 다양한 환자들이 다양한 병명으로 찾아왔고 덕분에 연령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환자를 응대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업무 환경에 적응하며 환자를 응대하기 수월해졌고 업무를 더 빨리 익히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해야 할 업무들을 메모장에 적어두고 틈틈이 읽어보았습니다. 그 결과 한 번 알려준 업무는 잊어버리지 않고 일을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약국 사무직으로 일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환자가 많았던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은 환자들이 정말 물밀듯이 밀려오는 날이라 정신없었지만 빠르게 익힌 요 위의 업무 덕분에 실수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약국 사장님께서는 저에게 더 오래 일해달라고 제안하시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이런 값진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환자들을 빠르게 이송하고 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응급의 상황들을 담당 의사와 간호사에게 정확하게 전달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또한 자신의 학창시절의 경험, 약국에서의 경험인데 물론 약국과 응급구조라는 것들이 밀접한 연관을 주진 않지만 내가 이 약국을 통해서 빠르게 상황을 판단하고 그 고객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응대하는 방법을 배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빠르게 상황 대처를 하고 고객의 상황에 따라서 또는 어떤 특징에 따라서 응대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내가 무엇보다도 이런 환자의 이송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빠르게 조치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는 직무적 연결고리를 갖고 설명했다는 점에서는 매우 잘 작성한 자소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성장 과정은 여러분의 학창 시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분명히 실습 경험을 가지고 계실 거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아르바이트의 경험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최대한 나의 업무와의 연결고리가 있는 경험들을 활용해서 자기소개서의 학창시절 항목 작성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지원동기 및 입사 후 포부 항목 작성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원동기 항목의 경우 이런 질문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지원자가 이 회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지원자가 다른 회사가 아닌 이 회사를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지원자가 이 직무를 왜 선택하고자 하고 얼마나 이 직무에 대해서 관심과 해보고자 하는 의지가 있느냐? 최소한 우리 회사를 지원하려면 우리 회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우리 회사에 대해서 좀 알아보았는지 궁금할 것 같고요. 이 사람이 만약 응급구조든 인명구조든 업무를 하고 싶다면 왜 이런 업무를 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유와 함께 계기와 함께 설명하고 있는지를 지원 동기는 알아보고자 하는 겁니다. 입사 후 포부 같은 경우는 가급적 내가 입사 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노력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이 한 몸 다 바쳐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이런 추상적 접근보다는 내가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노력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자신들이 그 약속을 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원 동기와 입사 후 포부는 이런 방법으로 이런 방향에서 작성해 주시면 더없이 좋겠습니다. 자신이 이 회사를 지원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이 지원하는 회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그 회사가 추구하는 가치나 방향 또는 인재상을 살펴보시고 내가 그런 곳에 적합한 사람이라는 것들의 연결고리를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지원회사의 규모가 크지 않고 정보가 많지 않아서 회사를 선택하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면 본인이 이런 회사를 선택하는 이유는 쓸 수 없지만 왜 이 분야에서 일하고 싶은지를 설명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를 선택한 이유, 이 직무를 어떻게 잘 수행해 나갈 것인지를 여러분이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사 후 포부 같은 경우는 내가 입사 후에 지키고자 하는 약속을 회사 차원에서는 어떻게 생활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업무 차원에서는, 직무 수행 차원에서는 어떻게 행동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의 방향으로 써주실 수 있다면 충분히 좋은 입사 후 포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지원 동기 항목의 사례를 보면서 한번 작성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응급구조학을 전공하면서 응급구조 및 응급의료 시스템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저는 응급실 인상실험을 통해서 응급 코디네이터 업무를 알게 되었습니다. 응급 코디네이터는 네디스인가요? 제가 용어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네디스 관리와 원활한 응급의료 시스템을 위해 응급진료, 응급수술 관련 의료진과 시설 장비의 가용 여부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그 정보를 응급의료정보센터에 제공하고 응급환자의 빠른 진료를 돕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응급 코디네이터로서 맡은 일을 성실히 수행하여 응급실을 찾는 환자들이 최고의 응급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지원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응급구조학을 전공하며 전문적 이론 습득과 병원 임상실험 실습, 소방서 구급차 동승 실습을 통해 현장의 경험을 쌓았습니다. 또한 RCY 봉사 동아리 활동을 하며 헌신과 섬김의 소중함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응급구조학의 전공을 통해서 배운 지식, 실습을 통해서 내가 했던 어떤 경험, 그리고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갖게 된 태도,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접목해서 내가 응급구조사로서 성실히 일하기 위해서 지원한다라는 방향으로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굉장히 좀 잘 썼던 건 내가 응급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면서 실습을 하면서 코디네이터에 관심을 갖게 됐다. 무엇이 계기가 됐는지를 정확하게 단어를 써주고 지원하는 분야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를 이 파란색 구간에서 아주 잘 썼죠. 내가 지원하는 응급 코디네이터는 병원에서 이런 업무를 하는 거다라는 걸 아주 정확하게 자세한 용어와 함께 써줘서 저는 이 부분에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더불어서 이런 응급 코디네이터는 나중에 정말 응급실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한번 해보고 싶고 이런 일을 잘하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태도를 갖추었는지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 동기는 내가 지원하는 회사와 나의 공통점을 통해서 설명해 주어도 되지만 지금 보시는 사례처럼 내가 왜 다른 일이 아닌 응급 코디네이터로서 일하고 싶은지 직무를 선택한 이유와 배경, 내가 어떤 직업인이 되고 싶은지에 대한 목표를 뚜렷하게 써주시는 것도 충분히 좋은 지원 동기의 작성 방법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이 방법을 꼭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사례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귀병원은 환자 제의주의 미션을 구현하여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객에게 먼저 신뢰받을 수 있는 건강 동반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귀병원의 가족이 된다면 저에게 가장 의미 있고 행복한 일이 될 것입니다. 병원 내의 선배님들의 가르침을 적극 수용하여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또한 업무를 꼼꼼하고 정확하게 수행하고 부족한 역량을 더 키워나가며 환자들의 안전과 안정을 우선으로 항상 친절하고 섬세한 서비스로 환자에게 신뢰받는 역량의 전문가로 인정받겠습니다. 이를 위해 해당 분야의 실습과 다양한 이론들을 대학에서 익혔으며 아르바이트 등의 사회 경험을 통해서 대인관계 역량을 향상시켰으므로 이를 발휘하여 기사에 도움이 되고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내가 지원하는 회사가 환자 제일주의 미션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회사다라는 기업의 정보를 탐구하고 그런 탐색한 것들과 나의 경험들을 연결해서 내가 어떤 식으로 이 회사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방향으로 지원 동기를 작성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원 동기 작성 사례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삶의 목표는 최고의 응급구조사가 되는 것입니다. 어릴 적부터 해온 아르바이트 경험, 동아리 경험은 응급구조사가 되기 위한 최고의 교육과정이었습니다. 응급구조과 3년 동안 배운 이론 과정을 통해 아주 준수한 좋은 학점을 유지하였습니다. 다양한 활동을 통해 역량을 키워왔고 이런 응급구조사로서 성장할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 이 마지막에 지원 동기를 보여드린 이유는 이렇습니다. 물론 앞에 두 개의 지원 동기처럼 내용을 아주 길게 그리고 왜 자신이 이런 업무, 왜 자신이 이런 회사에서 일하고 싶은지를 구체적으로 써주시는 것 매우 좋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의 자소서가 풍부한 경험과 논리적인 글쓰기로 다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은 어떤 응급구조사가 될 것인지 어떤 임명구조원이 될 것인지를 명확하게 그냥 목표를 쓰시고 이런 것과 관련해서 아르바이트나 아니면 학교에서 배웠던 것들을 한두 가지 정도 언급해 주면서 이런 어떤 기술과 전문성을 가지고 내가 응급구조사로서 열심히 일하고 싶어서 지원했다라고 쓰셔도 절대로 잘못 쓰신 글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 기억하셨다가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한번 지원 동기 작성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입사 후 포부 작성 사례를 보고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귀 병원에 입사하게 된다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째, 성실함을 바탕으로 맡은 일을 완벽히 처리하고 주변 사람들의 신뢰를 받는 인재가 되겠습니다. 신뢰를 어떻게 받는다고요? 맡은 일을 완벽하게 처리함으로써 신뢰를 받겠답니다. 둘째,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지식들을 공부하여 환자들에게 최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어떻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까? 새로운 지식을 공부해서 제공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셋째, 동료들과 함께 최상의 시너지를 내어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목표를 달성하는데 어떻게 달성하겠습니까? 동료들과 시너지를 내서 달성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귀병원한 든든한 인재로 대체 불가능한 인재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로 마무리합니다. 입사 후 포부의 작성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리지만 입사 후 포부를 작성하실 때는 내가 당신네 회사에 입사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노력하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것을 거버닝의 기법 첫째, 둘째, 셋째의 방식으로 풀어나가 주신다면 그 어떤 작성법보다도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응급구조학과 자기소개서, 학과 맞춤형 자기소개서 강의를 여기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직무가 어떤 내용을 하는지 이런 직무에 필요한 강점의 키워드들을 가급적이면 자소서의 항목에 녹여서 우리가 이 일을 하기에 적합한 학창시절의 경험과 내가 이 일을 꼭 하고자 하는 이유를 담은 지원동기 항목 작성하는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더 이상 자소서 작성에 대해서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강의를 다 듣고 내가 정말 적합하게 내용을 쓰고 있는지 실습의 시간만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만의 자소서를 쓰시는데 오늘 제가 설명드린 부분들이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